네, 오늘은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새롭게 그리고 힘차게 닻을 올린 제12대 경기도의회 비전과 정책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제12대 경기도의회를 이끌게 된 새로운 수장 남종섭 의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한 달 조금 지난 시점에 뵀었는데 그때하고는 그 표정과 옷차림도 좀 달라지시고 그런가요? 네, 어떠셨는지요? 우선 그 OBS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 달 반 사이에 그때 뵙는데요. 그러니까 어깨가 좀 한층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나갈 그 방향을 편하게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먼저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168명의 경기도 의원을 이끌게 되셨는데 취임 소감을 좀 길게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167명이고요. 네. 예, 이게 저를 제 그 12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사실 우리 동료 의원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또 사선 도의원으로서 그 만들어 주신 지역 우리 주민들, 그다음에 용인 기흥 주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리고 또 경기도민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투표 당선이라는 큰 믿음을 주신 우리 지역구 주민분들께 어떻게 더 잘해야 될까 하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석수가 한 167석의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데요. 그러니까 그 의장을 맡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기대를 그러니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어떤 발음으로 어떤 성과로 그러니까 보답을 해야 될 것인지 매일 고민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2년 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좀 세심하게 귀담아 듣겠고요. 우리 167명 의원님 모두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서도 그러니까 도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효능감 높은 의회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3선 하시고 이제 4선 하시면서 지내셨던 의회와 이번에 이제 의장이 되셔서 바라보는 의회는 좀 사뭇 다를 것 같은데 어떤 느낌입니까? 뭐 전체적으로 다르다기보다는 이제 3선 때까지는 주로 이제 그 활동의 영역, 그러니까 지역일, 그다음에 민원 해결, 그다음에 정치적인 부분, 어떤 이런 부분을 주로 많이 그 할애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4선이 돼서 이제 의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어떤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의 문제, 그다음에 지방의회 위상에 대한 문제, 넓고 큰 주제로 좀 네. 올려 가시는 그러니까 그런 게 더 걱정이 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죠. 의장이 되고 나서는 지역의 일들을 조금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듯해서 지역민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요 바쁜 일이 끝나면 지역 우리 주민들 찾아뵙고 또 일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뭐 이해하시고 굉장히 네. 뿌듯하고 자랑스러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민생 현안 또 미래 성장 기반 동시에 챙기려면 정말 할 일이 많으실 텐데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대한 우려가 우선 가장 크기 때문에 이를 풀어내기 위한 의장님의 생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추미애 지사님이 이제 인수위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경기도의 재정을 아마 들으셨던 것 같고요. 그 재정이 그러니까 부채가 7조에 달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알아본 결과 전체적인 총 규모의 면에서는 7조 원이 일단은 맞습니다. 네. 예, 맞고요. 그러니까 재정이 어려운 것도 맞고, 그래서 일단 지사님이 걱정하는 이제 일을 해보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예산이 없더라. 근데 이게 과연 어떠한 원인이 무엇이 문제였던가라는 것을 우선 파악을 하고 저희들도 지금 그거를 뭐 재정 건전성 TF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우리가 7조 중에 뭐 내부 거래도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순수 부채가 뭐 7조 원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경기도가 지금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는 것들은 몇 가지 이제 주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취득세 구조로 된 지방세가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11조 원에서 올해 이제 2026년인데 갑자기 8조 1천억 원으로 약 26%가 감소를 했어요. 네. 근데 그 반면에 이제 국비 사업에 맞춰 부담해야 되는 이제 매칭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1조 6천억에서 한 2조 2천억 원으로 55.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줄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지출은 계속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인 어떤 문제는 이 재정 분권이 안 되다 보니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굉장히 좀 편중되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국세는 76.9% 그러니까 77% 정도고 지방세가 한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중앙 정부는 세수가 좋을지 모르지만 지방 정부는 그거 가지고 지방 운영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복지비가 한 50% 정도가 지금 육박하고 있어요, 재정에. 예.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복지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 구조고, 그다음에 교통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거를 지방 재정을 늘려주지 않으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취득세가 안 좋으면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하던 그 사업들도 멈추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 구조가 굉장히 아프게 지금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방재정법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지방세법들도 이거 고쳐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먼저 고쳐져야지만이 지방이 정부 의정도를 좀 줄여 나가면서 지방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추미애 지사님 얘기를 잠깐 언급하셨으니까 사실 그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이제 처음이고 남정서 의장님도 의장은 처음이고 이제 같이 출발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 29일에 제가 이제 기사를 하나 봤더니 도민소통공간 도담소에서 만나셔서 뭐 단둘이 만나는 건 아니지만 네. 여럿이 함께 만났는데 이 기사 제목이 좀 의미한 바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장님. 네. 해묵은 소통 갈등 없애나. 네, 이렇게 바라본 시각이 있다는 거죠. 그 사실 의회와 도 집행부 간에는 네. 사실 갈등 구조라기보다는 대립 구조로 기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헌법에 기관 대립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감시하거나 견제하거나 이런 기능이 아예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걸 집행하는 과정들을 의회에서는 그걸 세밀하게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그렇죠. 이런 구조다 보니까 그러니까 갈등 구조로 비춰지는데 사실 마치 뭐 태클을 걸거나 브레이크를 네. 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네, 그런데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근데 그 도담소에서 만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예. 거기서도 추미애 지사님께서는 그러니까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업들도 주민에게 효능감 있는 사업을 아니면 민생 사업들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큰일이다. 근데 본인께서는 이제 중앙에 있을 때, 그러니까 서울에 있을 때, 뭐 지방에 대해서는 행정을 하시지 않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행정을 하러 들어와 봤더니 이건 너무나 큰 문제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법 체계를 고쳐야 되는 게 맞다.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이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은데 예. 그 세법들을 고쳐서라도 이 구조를 좀 바꿔야 바꿔보자. 되겠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적극 찬성을 예. 하죠.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주장을 했는데 사실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뭐 지방세법을 조금만 고친다 그래도 이거는 경기도하고만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하고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지방정부하고의 어떤 그 지방재정을 좀 분담하는 거를 좀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추미애 지사님께 기대를 걸어봅니다. 예.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추미애 경기도지사님을 좀 섭외하고 모시려고 지금 저는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듣고 계신지 한번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일환이겠죠. 취임 직후부터 지방의회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거셨습니다. 광역의회를 잇따라 방문해서 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계시다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피력하고 계신지요? 지방의회법 제정이 전국에 이제 의장이 돼서 이제 뭐 연대를 하기 위해서 뭐 제주부터 인천, 제주, 서울, 뭐 충청권,
호남권 오늘은 이제 대구를 가기로 아니 됐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그걸 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며칠 안 됐는데 다 도우셨어요? 다는 안 돌았고 지금 예. 이제 돌고 있는 그 과정인데요. 예. 근데 가가지고 뭐 좀 지방의 의견들이 어떤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이제 지방의회 사정들이 어떤가를 봤을 때 지방의회는 한결같이 일단은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돼야 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근데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국회는 국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회법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든지 그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지방의회법은 지금 제정이 돼 있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지방자치법의 준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서 2022년도에 전부 개정을 통해 가지고 몇 그렇죠. 가지가 좀 많이 좀 개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 인사권 독립, 후원의 제도, 그다음에 뭐 중간 직제 신설하는 거, 그다음에 정책 지원관 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는 뭐 스스로가 인사권은 왔는데 조직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중요한 권한이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권도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러면 집행부에 의존하다 보니까 결국은 강 집행부가 지속되는 지금 이 형식이고 네. 의회는 계속 눈치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국민이 준 권한이 감시와 견제인데 이게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눈치를 보는 거죠. 이제 뭐 조직권이라든가 뭐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지금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전국 돌아다닐 때 보면은 굉장히 절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의회에 할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제도에 묶여서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것들을 빨리 시급하게 고치기 위해서는 네. 지방의회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그 짧은 시간에 만나셨으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 뭐 구체적인 그 뭐 계획이나 뭐 이거 해보자 이렇게 이런 얘기들 나왔나요? 지금 저희가 네. 전국 대한민국 시도의장 협의회라는 협의체가 있고요. 예. 이제 거기는 조금 있으면 이제 선출이 되는데 그다음에 우리 당에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 협의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기초의원 협의회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여가지고 지방의회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지방의원대회를 한번 그 전체적으로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공통된 그 의견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일을 우리가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지만이 이게 결정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지금은 이제 법률안을 통과를 시키려면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2018년도에 전현희 의원이 처음 지방의회법 제정을 발의를 해놓고 그러니까 매년 이제 폐기가 됩니다. 이게 자동으로. 예. 그러니까 다뤄주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벌써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는 올해도 이제 그 5분의 그 의원님들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다 틀려요. 내용은. 그러니까 다 틀린데 제안을 했어요. 근데 제안을 했는데 지금 입법 발의를 해놨는데 지금 사실은 이재명 그 대통령께서도 국정과제로 사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한 43번째인가 53번째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법은 제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국정과제로도 들어가 있고 그렇지만 이거를 그러니까 빨리 제정을 하지 않는 그 이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에서 4분의 의원님이 이제 의회법을 발의를 했고 예. 뒤늦게 이제 신도국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그러니까 뒤늦게 발의를 했는데 사실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제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예. 좀 우리 국회의원 분들이 계시면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지방의회법 제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민주주의 역사하고 지방자치의 역사는 저는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신 때 사실은 지방자치를 그 실시하지 않고 사실 민주화 운동 1987년도 이후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1990년도에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거 단식을 했어요. 사실은 평화민주당 때. 그러니까 단식을 통해 그 지방자치법 시행을 해야 된 지방자치를 실행을 해야 된다. 13일간 사실 뭐 사선을 넘나드는 이
그 단식을 통해 가지고 전격적으로 1991년도에 이게 지방 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태생 결과가 지방자치라는 그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결국 그 또 앞으로 들어가면은 지방의회가 사실은 모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의회법 제정이 사실은 민주주의의 그 맥락하고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그 이후에 계속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예, 좀 더 듣고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좀 더 네, 듣겠습니다. 네. 예.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뭐 지방자치법 개정이 그 지방자치법 개정이 2022년도에 개정이 되고 저희가 요구하는 게 지방의회법 예. 제정인데 사실 지방의회법하고 저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제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성장을 한 데에는 충분하게 지방자치와 분권이 같이 함께했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 거고 그렇겠죠. 그 바탕이 민주주의라는 그 흐름의 역사들은 네. 다들 이제 우리 그 유권자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왜 지금에 와서 그럼 지방의회법 제정을 빨리 해야 되느냐? 이제는 저희가 선진국 대열에도 이제 뭐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예.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부분이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지방자치 완성을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의 완성은 결국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작으로 저는 그 생각이 되고 네. 그다음에 그럼 이 뒤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제 앞으로 아주 고밀도 사회가 형성이 되는데 그 고밀도 그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민주주의가 지탱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지방자치가 그러니까 실현이 돼야 되고 그 속에 네.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느 때보다 그 기회에 물이 지금 들어오는 그 기회가 시기가 왔다라고 저도 보여지는데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니 그렇게 권한 주고 그러면은 뭐 세력만 키워갖고 또 입김만 작용하는 거 아니야?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니야? 만약에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측이나 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우린 이런 역할들을 할 거야. 이렇게 또 설명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어쨌든 그 주민분들 국민분들께서 네. 뭐 경기도민들도 그렇고요. 그러면 지방의회가 과연 뭐냐? 그러니까 뭐를 하는 데냐라는 거를 계속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딱 한 가지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아까도 계속 이제 지방자치와 분권, 민주주의하고 상관관계를 그 말씀드렸는데 그 지방의회 이렇게 설명을 좀 하면 무상급식 제도가 있잖아요. 친환경 무상급식. 예. 자 이게 어디서 태동됐을까 저는 봤을 때 경기도 의회가 사실은 최초로 이거를 그 조례도 담고 주장을 하고 시작을 한 데가 경기도 의회가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게 정부에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한테 좋은 뭐 식사를 제공을 하고 밥을 주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것도 지방의원들이 주장을 해가지고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그거를 조례로 만들어서 아예 법제화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된 게 무상급식. 그다음에 무상교복이 있죠. 네. 그다음에 아이들이 교육권에 침해될까봐 그때까지는 우리가 기후 환경 변화에 대비해가지고 뭐 그 실내 체육관을 전체적으로 학교에 전체적으로 다 집어넣는 이거 전부 다 지금 지방의회에서 하는 일이고요. 학생들 통학 지원 조례도 물론 제가 이제 뭐 발의를 했지만. 그러니까 학생들이 통학할 때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먼 거리에서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전체를 다 전면적으로 통학버스를 다 학교별로 마련할 수는 없지만 위험성이 존재하는 그 학생들에게는 통학까지도 지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전부 이게 의회에서 지방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럼 지방의회에서 그 필요한 주민들이 필요한 그러한 실질적인 이 생활들을 그러니까 지방 의원들이 하는 그 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주민들이 잘 몰라주세요. 이게 정부에서 그냥 뭐 내려와 가지고 돈 주니까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정부가 곧 지방의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지방의회나 정부나 정부만 있으면 되지 왜 지방의회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주민들의 삶 가장 가까이 있는 거는
지방의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방의회법이 왜 제정이 돼야 되냐면 지방의원들의 하루를 보면 굉장히 고단한 삶을 좀 저는 살고 있다고 봐요. 네. 우선 의회 기능을 다 해야 됩니다. 들어오면 그렇죠. 공부도 해야 되고요. 조례도 제정을 네. 해야 되고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토론회도 해야 네. 되고 또 현장 검증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에 가면은 지역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또 민원인하고 만나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그거를 또 봐야 되고 또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또 행사장도 많잖아요. 그러면 행사장도 다 부릅니다. 근데 이거를 또 안 가게 되면 불안해하세요. 그럼 행사장 또 일일이 다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토론회에 있거나 아니면 정책 대안을 세울 때는 이거를 또 같이 모여가지고 연구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뭐 정책과는 부족하고 예. 근데 직접 이게 만들어 시간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없으면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지방의회법 제정 속에 저희가 가장 그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정책 지원관을 1인 1 정책 지원관을 네. 그 필요하다. 전문성이 높아야 전문가로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좀 더 효능감 있는 정책을 제안하거나 감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저도 방송을 만약에 작가가 없이 네. 저 혼자 2시간 방송하라고 하면 그 퀄리티가 나오겠습니까? 매일 해야 되는데. 도움을 주는 이제 다 아시고- 작가님이 있으시니까 아, 이게 그럼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예. 똑같이 업무를 어떻게 혼자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바쁘잖아요. 아까 맞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루 일과들이 예. 그렇게 쭉 하는데 언제 저희가 심도 있게 연구하고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분석하고 이 삶들이 다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1인 1 정책 보좌관이 이제 정책 지원관이 만약에 서포팅 해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주고 전문가처럼 해주면은 일의 저희가 속도가 빨라지겠죠. 훨씬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역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예. 겁니다. 그럼 예산을 왜 심의를 이렇게 했냐? 그 얘기 전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그 예산을 분석하고 보고 네. 효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도달되도록 정책 집행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 뭐 이제 또 나오실 거니까요. 오늘은 가장 큰 현안인 네. 지방의회법 제정 그리고 정책 1 정책관제 좀 듣고 계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는 지방 의원들이 좀 제대로 일하고 지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빨리 좀 통과시켜 주시죠. 네. 진행자로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 주제를 지방 도의원 시의원님들 오실 때마다 거의 대부분들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야, 이 정도면은 정말 몇 년을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게 못 해줄 일인가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뭐 대통령께서 국정과제로 또 네. 선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걸 반드시 실행시킬 의지가 저는 있다고 예.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번에 올라가 있는 지방의회법을 좀 만들어서 예.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민방위 진행자인 저도 볼 때마다 제가 뭐 이제 의원은 아닙니다만 필요성을 역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끝으로 이제 민선 9기 제 12대 경기도의회 시작을 맞아서 도민들에게 끝 인사 부탁드립니다. 뭐 정치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정치 논리 대신 오직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의회를 잘 끌어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생각이 곧 의회의 방향이고 도민 여러분이 곧 의회의 주인이십니다. 사랑과 민생이 중심인 우리 경기도 의회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때로는 따끔한 질책으로 의회가 가는 길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서 피부에 와닿는 성과를 만드는 경기도 의회가 되겠습니다. 예. 또 이 방송 나와 주실 거죠? 저도 뭐 공부 많이 하고 오실 때마다 도움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혹시 다음에 불러주시면은요 네. 다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오늘처럼 이제 시간에 제약이 돼서 제가 빨리빨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드려도 네, 하나하나 해서 네. 사실은 8월 5일 날 저희가 전국 그 대한민국 시도의장 협의회 이제 회의가 첫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끝나고 나면 아마 전국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이든지 아마 많은 그 결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시 불러주시면 그 얘기들 저희 방송에 좀 풀어주시면 저희 네. 한번 나와주시면 너무 좋죠. 기다리고 다음에 있겠습니다. 꼭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더운데 양복에 넥타이까지 메고 다니시기 힘드시죠? 뭐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건강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시작이니까요. 네,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함께했습니다.